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학시간 캡틴 차의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1단원의 그 두 번째 시간 지권의 청산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봤지만 이번에는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PPT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슉! 네, 핵심 개념은 지진파입니다. 지진파. 그 다음에 지권의 청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지진파를 가지고 청산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지권의 청산 구조와 그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선수학습 확인입니다. 크다란 천체 안에서 서로 작용할 구성 요소들을 모임을 개라고 하죠. 개. 그 다음에 지구는 대기, 육지, 바다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 등의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를 지구계라고 합니다. 지구계에는 기권, 수권이 있고 외권이 있으면 직권이 없네요. 직권과 생물권이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요소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 자, 적외선을 비추면 혈관의 위치를 보여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기기를 비추면 여기에 안에 정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다 주사 바늘을 꽂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물체 내부를 볼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네, 혈관을 꼭 잘라내지 않더라도요. 피부를 잘라내지 않더라도 안에 이제 혈관 주사를 넣을 때 아주 유용하겠죠. 다 보이니까. 자, 그러면 물체의 내부를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 자, 잘라보기입니다. 와우. 안에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잘라보기. 그 다음에 수술입니다. 자,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는 것을 외과라고 합니다. 외과에서 하는 일이고, 약을 통해서 하는 것을 내과라고 하죠. 내과. 약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내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 직접 잘라가지고 수술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외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장단점을 보도록 하죠. 정확도는 높지만 조사 대상이 파괴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걸 잘랐는데 다시 붙이면은 붙습니까? 붙일 수는 있지만 원래 모양은 잘 안 돌아가죠. 자, 이것도 원래 흉터가 남아서 굉장히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자, 물체의 내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엑스레이 들어봤죠? 엑스레이, 선이 레이입니다. 영어로. 자, 엑스레이. 다음에 초음파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어떻게 있는지, 손가락, 발가락은 다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 공명 영상 MRI라고 하죠. MRI 병원 가면 있습니다. MRI.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등이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해보기를 보도록 하죠. 지구 내부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자, 그러면 인체나 좀 깊이가 얕은 것들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지만 지구처럼 인간이 보기에 너무 거대한 것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자, 지구 내부 탐사 방법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림은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시추. 직접 땅을 파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깊이 팠다고 하는데요. 아마 11km까지인가 10km까지 팠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도저히 자금이 많이 들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서 뽕 하고 터져 나오는 화산을 통해서 지구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아보는 직접적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직접적인 조사예요. 그 다음에 지진파 연구입니다. 자, 지진파 연구라는 것은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지진이 파동을 타고 전달이 되죠. 어디까지 전달되냐면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을 가지고 어떻게 지진 내부가 구성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탐사 방법을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해보자. 그림 보조를 하죠. 자, 두 개는 직접적인 방법이고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방법은 시추, 화산 분출물 조사가요. 간접적인 방법은 지진파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위의 탐사 방법 중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보죠. 지구 11km, 지구의 내부, 지구 깊이는 얼마입니까? 지구 깊이는
6,400km입니다. 6,400km.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시추를 해서 갈 수 있는 구간은 정말 인간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6,400번에 11이면 완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주 표피도 안 됩니다. 피부로 따지면은 요 피부에 이 각질도 되지 않는 그런 두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은 그 내부의 깊이 저 안에까지는 알 수 없고, 이것도 요 밑에 어느 정도 멘틀에 되는 것만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거의 표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지진파는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서 지진이 빵 나면은 이쪽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반대편에 어떤 센서를 달아놓으면요, 연구를 하면은 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봤던 엑스레이라든지 MRI, 초음파 등을 원리로 요 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면 지진파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모든 방향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지진파를 연구하는 지구 내부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음파도, 자, 봤죠? 초음파, 파죠, 파. 요 파가 뭐냐면요, 바로 파동입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탁자를 이렇게 내 위에서 망치로 톡 쳤습니다. 이렇게 톡 치면은 요 충격이 이쪽으로도 전달이 되기도 하고 밑으로도 전달되기도 하죠.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파동이라는데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안에 내부에서 지진이 꽝 하고 일어나면은 지구 전체로 그 충격이 전달되는 것을 바로 파동의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방법은 시추,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은 지진파 운석 연구 등이 있습니다. 자, 운석 연구는 외부에서 지구 외부에서 들어오는 떨어진 운석이 지구 내부의 모습을 연구할 수가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지진파 연구, 지진과 지진파는요,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암석이 힘을 받아 끊어지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큰 충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지진파라는 것은 이 충격에 의해서 진동이 전파되는 것을 지진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청산 구조, 지진파에 의해서 알게 된 지구의 청산 구조를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안쪽에 제일 표면에 뭐가 있냐면요, 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각. 자, 지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는데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서로 두께가 틀려요. 자, 두께가 틀린 이유는 세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우리가 나무를 한번 물에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자, 아주 두꺼운 나무를 띄웠어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띄웠을 때 위에가 많이 솟아있는 것이 밑에도 많이 가라앉아 있겠죠. 그 다음에 얇은 나무를 띄워봤습니다. 얇은 나무를 띄워보면은, 자, 위에 작게 솟아있는 것이 아래도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양 지각이 얇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양 지각은 얇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는 부분도 얇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륙 지각은 산처럼 이렇게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밑에도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를 해봅니다. 물론 지진파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지각은 아래도 많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대륙 지각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깊습니다. 깊은 게 아니고 두껍습니다. 해양 지각은 얇아요. 그래서 지구의 해양 지각은 평균 5km 부분이고요, 현무 암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 지각. 대륙 지각은 35에서 35km 정도, 50km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안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뭐가 있냐면요, 약 2,900km까지 해서 5,100까지 층을 주로 철과 니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멘틀입니다. 멘틀. 자, 멘틀은 우리 지구 내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안에는 외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핵이 있습니다. 자, 내핵. 요 안에를 핵, 코아 또는 뉴클리어를 하는데요. 자, 핵은 여기 내핵과 외핵으로 구분하는 이유는요, 요 부분이 액체로 되어 있어요. 액체. 너무 뜨거워서 액체고, 여기는 더 뜨겁지만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고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자,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 이 지진파를 연구를 해가지고요. 지구 내부를 최초로 알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지각, 알겠죠? 지각. 자, 지각 아까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했죠. 요 밑에 여기가 지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를 멘틀입니다. 멘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해요. 요 면을. 자, 멘틀의 상부와 지각의 하부로 이렇게 경계면인데 불연성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 자, 그 다음에 직권의 청산 구조에서 액체 상태의 물질로 이루어진 청은 무엇인가? 예, 바로 외핵이 되겠습니다. 외핵. 자,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외핵과 내핵 전부 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속입니다. 금속.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이 철인데요. 철은 내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장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암석이 녹아 있는 요거를 젤 상태로 하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젤 상태의 멘틀이 있고요. 그다음 딱딱한 지각이 있게 됩니다. 지각. 이렇게 청산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지구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든다면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지 생각해보자.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자, 온도가 올라가고요. 또 뭐가 올라가냐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어마어마한 압력 때문에 다 부서져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답일 겁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탐사선은 커다란 압력이 있을 정도로 단단한 구조여야 하고 높은 온도에서 녹지 않은 소재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갑자기 도라에몽이 생각나면 도라에몽이 보면은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타고 들어가서 같은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지구의 청산 구조에서 무거운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 청은 무엇인가? 바로 외핵과 내핵이죠. 직권의 청산 구조에서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청은 외핵과 내핵입니다. 자, 액체 상태 내 그리고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죠. 지구가 초창기에 형성이 될 때에는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충돌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불덩어리, 마그마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에는 금속도 있고 철과 니켈, 그 다음에 암석 물질도 있는데 암석보다 철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철은 가라앉아가지고 물에다가 동전을 던져보세요. 동전을 던지면 가라앉죠. 물론 돌도 가라앉습니다. 근데 용암이 녹아있는, 다시 말해 암석이 녹아있는 용암에다가 그 철을 던지면요, 이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철이. 다시 말해서 철은 암석보다 무겁기 때문에 둘 다 녹은 상태에서는요, 철이 무거워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녹아있어요. 니켈도 금속이니까 녹아있겠죠. 녹은 상태에서 안으로 중심부에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외곽은 암석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강한 압력 때문에 안에는 뜨겁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래도 외부가 식었기 때문에 우주가 얼마냐면요. 우주의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예요. 그래서 표면이 식었습니다. 표면이 식어가지고 표면은 딱딱한 암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구 그 바로 밑에 있는 멘틀은 고체입니다. 고체는 고체인데 젤 상태로 하죠. 젤 상태.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 되는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외핵은 압력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지만 온도가 또 높기 때문에 압력보다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부 내핵은요,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굉장히 올라가요. 녹는 점이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배울 텐데, 그래서 안에는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입니다. 직접 땅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시추법이라 한다. 예, 맞습니다. 자, 지진파 분석은 지구 내부 전체 구조를 알 수가 있다. 예, 이것도 맞아요.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운석 연구가 아니고요. 바로 지진파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구 내부 구조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된다. 맞고요. 지진파 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내었다. 예, 맞습니다. 누가? 모호루 비치치라는 사람이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멘틀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모호루 비치치 불연속면을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다 맞죠?
지각은 해양 지각이 두껍고 대륙 지각이 얇다. 틀렸습니다. 대륙 지각이 위로 많이 높아 오른 만큼 밑에도 깊기 때문에 대륙 지각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구 내부 구조 만들기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캡틴 차의 과학이었습니다.